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품은 기쁨이 아닌 두려움과 슬픔이었습니다. 늦은 밤 한적한 동네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철제 대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는 빗물에 젖어 축 늘어졌고 손끝은 추위와 긴장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수진이에요. 그 소리는 낯설고도 기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이미 10년 전 이 집에서 사라진 딸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어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딸의 얼굴이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빗물에 젖은 얼굴, 피곤한 눈빛, 그러나 틀림없이 분명히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곧장 그녀는 달려나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고 그 두 팔은 잃어버린 시간을 한꺼번에 붙잡으려는 듯 더욱더 세차게 감쌌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우리 딸 살아있었구나. 그러나 뒤따라 나온 아버지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굳은 얼굴로 수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날은 분명히. 그의 시선에는 놀라움보다는 불편한 당혹감이 번져 있었습니다. 기적을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드러나지 말아야 할 무언가가 드러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오빠와 동생이 달려나왔습니다. 동생은 멀찍이 서서 눈을 크게 뜬 채 속삭였습니다. 말도 안 돼, 언니가 살아 돌아오다니. 오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수진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반가움과 두려움, 믿음과 의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은 힘겹게 미소 지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제 이름만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집을 찾아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왔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미 웅성거림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죽었다던 딸이 돌아왔다더라. 기적일까 아니면 또 다른 불행일까? 저택 안은 눈물과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 서린 공기는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기적 같은 귀환 앞에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태도,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오빠와 동생의 시선. 그날 밤 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내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어. 그러나 방문이 닫히자마자 아버지는 술잔을 따랐습니다. 잔을 기울이는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집은 다시 살아난 듯 했지만 동시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딸은 희망이었지만 또한 봉인된 과거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족의 운명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스며들었지만 집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전날 밤의 충격은 가족 모두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정성스레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돌아온 딸 수진에게 따뜻한 집밥을 먹이고 싶었던 모정이었습니다. 식탁에 모인 가족들. 어머니는 웃음을 지어 보이며 수진 앞에 국을 놓았습니다. 우리 수진, 이제는 따뜻한 밥 먹으면서 기운 차려야지. 수진은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지만 오빠와 동생의 눈빛은 차갑게 머물렀습니다. 오빠는 가만히 수진을 바라보다가 눈길을 피했고 동생은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언니한테만 그렇게 잘해요? 동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날카로웠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난 그동안 엄마 곁에서 살았잖아요. 언니 없는 동안 내가 다 감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언니가 돌아왔다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식탁 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없었던 동안 내가 힘들었을 거 알아. 하지만 나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 그냥 길 위에서 이름조차 잊은 채로 버텼을 뿐이야. 그때 오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정말 기억이 안 나?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어디서 지냈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편처럼 조금씩 꿈속에만 떠올라. 바닷가 파도 소리, 누군가 싸우는 목소리. 하지만 그게 진짜 기억인지 아니면 그냥 꿈인지 모르겠어. 오빠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도 그날의 바닷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마 입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무겁게 말했다. 기억을 잃었다고? 편리하군. 기억이 없으면 누구든 뭐든 될 수 있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가 살아 돌아왔는데 축복해도 모자랄 판에. 축복? 이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야. 아버지의 차가운 말은 모두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생은 수진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안에서는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 넌 정말 우리 수진 맞아? 눈빛이 달라. 예전에 언니는 이렇게 낯설지 않았어. 수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몰라. 나 자신이 누구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이 집에 돌아온 이상 내가 찾고 싶은 진실이 있어. 동생은 문 밖에서 숨을 죽이며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돌아온 순간부터 자신이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족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의심과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만이 애써 웃으며 가족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균열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듯한 새벽, 아버지는 홀로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어. 이제 모든 게 무너질 거야.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두려움과 후회의 그림자가 선명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낯선 방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가에는 햇빛이 은은히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손끝으로 이불을 움켜쥔 채 머릿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떠오르려다 다시 흩어지는 감각. 마치 잡힐 듯 말 듯한 파편이었지만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수지는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였을까? 그녀의 눈에서는 혼란과 두려움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거실로 내려가자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잘 잤니? 내가 돌아온 게 아직도 꿈만 같아. 힘들었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러나 그 말이 오히려 수진의 가슴에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잊어도 된다는 말은 어쩐지 진실을 묻어버리라는 듯 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빠가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혹시 어떤 장면이라도 떠오르지 않아? 아주 사소한 것도 좋아.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속에서 계속 같은 장면을 봐. 바닷가야. 파도가 크게 몰아치고 누군가 소리치고 있어. 싸우는 목소리 같아.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 나를 잡는 손길이 느껴져. 순간 오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꿈일 거야. 그냥 오래된 기억이 뒤섞여 나온 거겠지. 동생은 눈을 흘기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꿈 같은 소리. 다 거짓말 같아. 언니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믿어? 그녀의 말에는 질투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시 빼앗길까 두려웠던 사랑,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단호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해라. 내 언니는 살아 돌아왔어.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야. 더 이상 의심하는 말은 하지 마. 그러나 동생은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언니의 귀환이 곧 자신의 자리와 사랑을 빼앗아가는 신호로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혼자 방에 앉아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건네준 자신이 어릴 적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씨를 읽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바닷가에 가는 게 싫다. 아빠가 자꾸 거길 데려가려 한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문장은 수진의 기억 속 깊은 곳을 자극했습니다. 머릿속에 파도 소리와 함께 절벽 끝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급하게 외치는 목소리. 수진아, 가지마. 순간 수진은 두통을 느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손끝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수진은 눈물을 머금은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지 조금은 기억이 나. 누군가 날 막으려 했어. 그런데 그 손이 날 잡아당긴 건지 아니면 밀어낸 건지 모르겠어. 오빠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편 거실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아버지는 그 대화를 문틈 사이로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잔을 움켜쥔 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거의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기억은 돌아오면 안 되는데. 그 밤 수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거센 파도, 차가운 바람, 싸우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을 뒤에서 붙잡는 강한 손길. 눈을 뜬 수지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 날 붙잡았던 건. 그녀의 혼잣말은 깊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고 가족을 덮고 있는 과거의 비밀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거실 창가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돌아온 딸 수지는 소파에 앉아 앨범을 펼쳐보며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웃는 얼굴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 왜 이제서야 돌아온 거야? 기억도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집을 찾아올 수 있었어?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사진을 보여줬어. 그리고 여기가 내 집이라고 알려줬어. 그뿐이야. 그러나 동생은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거짓말. 나 믿을 수 없어. 언니가 살아 돌아온 순간부터 엄마 눈은 다시 언니만 보잖아. 내가 언니 대신 받던 사랑은 이제 다 사라졌어.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내 마음 알아. 미안해.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동생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면서도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언니는 늘 그래. 미안하다고 하지만 결국 모든 걸 가져가잖아. 그때 오빠가 방에서 나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해라. 동생아, 언니는 지금도 힘들어. 기억도 없고 돌아와서도 낯설어 하는데 내가 더 몰아붙이면. 그러나 동생은 오빠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오빠야말로 왜 이렇게 언니 편만 들어? 혹시 다른 마음이라도 있는 거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빠의 얼굴은 붉어지고 수지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오빠는 그냥 나를 걱정해 주는 거야. 오빠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 부엌에서 며느리가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다가 식탁에 앉아있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은 예전부터 들은 게 있어요. 아버님이 수진이 사라지기 전부터 다른 여자와. 말을 잇자마자 어머니의 손이 며느리의 입을 막듯 뻗어왔습니다. 그만해. 입 다물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 하지만 그건 절대 이 집안에서 꺼내선 안 돼. 며느리는 떨리는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수진이 사고도. 어머니는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사고는 사고일 뿐이다. 더 이상 의심도 추측도 필요 없어. 이 집안은 내가 지켜. 내가 알 거 다 알지만 절대 말하지 마라. 밤이 깊어갈 무렵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빠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오빠가 손에 쥔 오래된 목걸이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릴 적 늘 목에 걸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목걸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에 오빠는 놀라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내가 없어진 날 절벽 근처에서 주웠어. 그때부터 난. 오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오빠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 뒤에서 동생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사라진 날 오빠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동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질투와 두려움 그리고 새로운 의심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더욱 짙게 얼어붙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시 뭉친 듯 했지만 속으로는 의심과 두려움, 질투와 비밀이 서로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순간 아버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작됐구나. 덮어둔 진실이 다시 고개를 드는구나. 늦은 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저택의 거실. 모두가 잠든 듯 했지만 아버지는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두려움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빈잔을 채우는 손끝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술 냄새는 집안을 짙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얘기냐?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수진이 사라지기 전부터 다른 여자와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를요. 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술잔이 탁자 위에서 덜컥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내가 감히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와. 그러나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수진이 그날 절벽에서 떨어진 것도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는 얼굴을 붉히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입 다물어. 이 집안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감히 내 과거를 논하나. 그때 복도 끝에서 대화를 엿듣던 수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두운 복도에 서서 그녀의 귀에 다른 여자라는 단어가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잠시 뒤 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이 집안에서 과거 얘기를 꺼내는 건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서로 말이 없었고 수지는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날 절벽에서 제가 떨어지던 순간이 조금 떠올랐어요. 누군가 저를 붙잡으려 했는데 동시에 밀어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수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시선이 두려움과 분노로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선을 피하며 신문을 구겼습니다. 그의 이마에 굵은 땀이 맺혔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기억하는 건 다 환상일 뿐이다. 그러나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그날 봤어요. 절벽에 낯선 여자가 있었고 아버지가 그 여자를 따라가던 걸. 그런데 언니가 그곳에 있었고. 동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그럼 언니가 떨어진 건.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다 입 닥쳐. 그날은 사고였다. 다만의 사고였다고. 하지만 이미 균열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을 통해 나온 불륜의 소문, 오빠의 증언, 수진의 기억 조각이 맞물리며 진실의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겠구나. 진실은 결국 고개를 드는 법이니까. 아버지는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이미 눈빛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술잔과 함께 버텨온 권위는 더 이상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창가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내가 왜 살아남았는지 이제 알아야 해. 누가 날 지키려 했는지, 누가 날 버렸는지. 창밖 빗소리가 쓸쓸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빗속에서 가족 모두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져 갔습니다. 비가 그치고 집안은 다시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잠시뿐, 이미 균열난 가족의 관계는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식탁에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다. 더 숨겨봤자 상처만 깊어질 뿐이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그날의 기억이 조금 더 떠올랐어요. 절벽 끝에서 아빠가 다른 여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 다가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끊겼지만 눈빛은 점차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나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세게 밀쳐내는 손길도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이 아빠였다고 느꼈습니다. 순간 식탁 위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숨을 죽이며 아버지를 바라봤고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거짓말이다. 다 잘못 본 거다. 너는 기억을 잃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모함하겠다는 거냐? 그러나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그날 봤어요. 낯선 여인과 함께 절벽에 서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왜 그 자리에 계셨는지, 왜 언니가 절벽 끝까지 몰렸는지 진실을 말하세요. 아버지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이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말하마. 너희가 모르는 진실이 있어. 모두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건달의 딸로 태어났다. 평생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고 사람들 앞에서 늘 강해야 했다. 이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집착은 바로 그 상처에서 비롯된 거다.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왜 제 사고를 숨기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의 불륜까지 세상에 드러난다면 이 가문은 산산조각 날 거라고 두려웠다. 그래서 진실을 덮었다. 너를 지키려 한 게 아니라 결국 가문의 체면을 지키려 했던 거다. 순간 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거짓으로 버텨온 거였잖아. 언니의 죽음도 아버지의 불륜도 어머니의 과거도 다 숨겨진 채로. 오빠는 울먹이며 수진을 향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다, 언니. 나도 그날 본 걸 말하지 못했다. 겁이 났어. 아버지가 이 집안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아버지는 주저앉아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래, 인정한다. 나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 하지만 내가 떨어진 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난 널 붙잡으려 했어. 그런데 그 순간 내 손을 놓쳐버린 거다. 수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붙잡으려 했다고요? 그런데 왜 저는 그 손이 날 밀쳐낸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곧 죄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죄를 끝까지 숨기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모두의 상처를 드러내고 다시 시작할 것인지.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감춰온 고통이 선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홀로 창가에 서서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다 드러났어. 하지만 이 집은 어디로 가게 될까? 창밖으로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밤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저택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모인 식탁 위에는 차가운 반찬들만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겨누며 날카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동생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다 거짓으로 이어져 왔던 거네. 언니의 죽음도 아버지의 불륜도 어머니의 과거도 하나같이 숨겨지고 가려진 채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분노로 떨렸습니다. 오빠가 이를 악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알아. 그날 본 걸 입 다문 게 잘못이었다. 하지만 겁이 났어. 아버지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고 이 집이 산산조각 나는 게 두려웠어. 수지는 손끝을 부들부들 떨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웠다고요?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10년 동안 잊혀져야 했어요. 길 위에서 이름조차 모른 채 살아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저는 뭐였나요? 아버지는 주저앉은 채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떨렸습니다. 나는 너를 밀지 않았다. 붙잡으려 했던 거다. 하지만 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다. 그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이 맺혔지만 아무도 그 눈물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절규했습니다. 붙잡으려 했다면서 왜 그 후에 날 찾지 않았어요? 왜 내가 살아있을 거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를 버린 거잖아요. 그 외침은 집안 전체를 흔들었고 모두의 심장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동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래, 언니 말이 맞아. 우린 언니를 버린 거야. 내가 차지한 사랑도 오빠가 눈 감은 진실도 다 언니를 외롭게 만들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후회이자 두려움, 그리고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빠도 더는 참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날 용기 내어 진실을 말했다면 적어도 넌 혼자가 아니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잠겨 있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그만해. 내 아버지의 죄도 나의 과거도 다 내가 덮으려 했다. 왜냐면 나는 지켜야 했으니까. 이 집안을, 이 가문을, 너희를 하지만 결국 내가 틀렸다. 그 덮음이 너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수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지키려 했다면 왜 진실을 외면하셨어요? 저는 어디에도 설 곳이 없었어요. 가족이 제게 등을 돌렸는데 저는 누구의 딸이었나요? 그 절규는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듯 무너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깨진 잔 조각 위로 흘러내리는 술방울은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안은 이미 무너졌구나.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순간이 결국 찾아왔어. 창밖에서 천둥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은 파국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서로를 위로하지 못했고 각자의 눈물은 고립된 절망 속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혼돈의 중심에서 수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실은 다 드러났어요. 이제 이 집은 선택해야 해요. 화해로 갈지 아니면 영원히 갈라설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지난 10년을 버텨낸 강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폭풍우가 지나간 뒤 집안은 여전히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깨진 술잔 조각, 뒤엉킨 식탁, 그리고 밤새 이어진 울음의 흔적. 하지만 더 처참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서서 희미한 햇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결연한 빛도 스며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수지는 가족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저는 이 집의 딸입니까? 아니면 10년 전 이미 버려진 아이였습니까?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모두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빠는 울먹이며 다가와 수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넌 내 동생이야.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진실은 변하지 않아. 언니 미안해. 이제라도 내가 지킬게. 동생도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언니, 나도 질투했어. 엄마의 사랑을 다시 빼앗길까 두려웠어. 하지만 사실은 내가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야.
이제야 우리 가족이 완성되는 것 같아. 수지는 두 동생의 손을 차례로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두 눈은 깊은 후회와 공포로 젖어 있었습니다. 난 용서받을 수 없다. 붙잡으려 했지만 놓쳐버린 손길, 그게 내 죄다. 그리고 불륜 그 또한 사실이다. 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실패했다. 그의 고백에 식탁 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강단이 서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 감춰왔던 고통과 후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하마. 나는 건달의 딸로 태어났고 평생 그 꼬리표를 떼기 위해 싸워왔다. 그래서 이 집안의 체면을 지키려 했고 남편의 잘못도 수진의 사고도 덮으려 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너희를 더 아프게 만든 거다. 어머니는 수진 앞에 다가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이제라도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두려워 널 잃어버린 거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수진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고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오빠와 동생도 다가와 세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작은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 집안 가득 눈물의 화해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 안에 낄 자격이 없다. 나의 죄는 나만의 무덤으로 가져가겠다. 창밖에서 햇빛이 서서히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긴 어둠을 지나 밝은 빛이 찾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빛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이 집은 완벽하지 않았고 사랑도 언제나 온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에요. 상처투성이어도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버릴 수 없잖아요. 그녀의 눈물 섞인 미소는 지난 10년의 고통을 뚫고 나온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 했지만 동시에 다시 세워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은 눈물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았고 화해와 파멸의 경계선 위에서 새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비로소 죽은 줄 알았던 딸의 귀환은 한 가문을 파괴했지만 동시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